어제 새벽 3시 응급실에 실려온 82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눈물을 글썽이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분은 당뇨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단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고 건강 프로그램도 열심히 보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혈당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혈압도 문제 없었습니다. 심장도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너무나 평범한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지금 들어있을 그 음식 말입니다. 저는 4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젊을 때는 약이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서서히 독으로 변한다는 무서운 사실을요.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자신이 매일 독을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설탕은 끊고 기름진 음식은 줄였지만 정작 더 무서운 음식은 모르고 드시고 계신 거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손발이 퉁퉁 붓고 밤에는 자꾸 깨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시나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유 없이 기운이 없으신가요? 병원에 가면 큰 이상은 없다는데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시나요?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이 바로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지역을 남겨주세요. 서울에서 봅니다. 부산에서 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요. 전국 어디에서나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음식은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수십 년간 연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부모님, 가족,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냉장고에 숨어있는 시한폭탄 같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음식이 가장 충격적일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이 독이 되는지 그 원리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20대를 정점으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30대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40대가 되면 조금씩 달라지고 50대를 넘어서면 확실히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 몸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첫째,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강력한 소화액이 음식을 빠르게 분해했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분해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둘째,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간이 하루에 5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을 처리하며 독소를 걸러냈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그 능력이 30-40%까지 떨어집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노폐물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셋째,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20대의 혈관은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어서 혈압이 올라가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은 유리관처럼 단단해집니다.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되고 혈압은 쉽게 올라갑니다. 넷째, 침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의 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음식을 씹는 순간부터 소화가 시작되는데 침이 부족하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 위로 넘어갑니다.
다섯째, 미각이 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혀에 있는 미래 세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하고 더 많은 소금을 넣게 됩니다. 본인은 간이 적당하다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젊은 사람의 2배 이상 짜게 먹고 계신 겁니다. 이 5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젊을 때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나이가 들면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7가지 음식은 바로 이런 변화된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먹었을 때 가장 위험한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런천미트.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이죠? 김밥 속 얇은 햄 한 장, 아침에 간단히 구워 먹는 소시지 1개, 부대찌개 속 큼직한 런천미트, 샌드위치 속 바삭한 베이컨. 우리 식탁에 너무나 흔한 음식입니다. 문제는 이 음식들이 엄청난 양의 소금과 첨가물, 포화지방을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시지 1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 400mg에서 6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소시지 3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에 가까워집니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튼튼해서 이 염분을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역과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신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나트륨의 양이 줄어드니 같은 양을 먹어도 혈압은 더 쉽게 오르고 몸은 더 쉽게 붓습니다. 서울에 사는 79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식빵 한 장에 소시지 1개를 구워 드셨습니다. 간단하고 맛있잖아요 하시며 매일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점심은 컵라면, 저녁은 해물 볶아 밥에 비벼 드셨습니다. 겉보기에는 많지 않은 양 같았지만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계산해 보니 무려 4500mg이었습니다.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양이었죠. 2달이 지나자 발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곧 손가락도 절려서 반지를 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와서 재본 혈압은 평소보다 25포인트나 높았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도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공육을 주 1회 이하로 줄이고 대신 삶은 달걀과 두부, 닭가슴살, 흰살 생선을 권했습니다. 끼니마다 물을 한 컵씩 더 마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럼 뭘 먹어요? 하시며 난색을 표하셨지만 제가 구체적인 식단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는 달걀찜과 두부 한 모, 오이채.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는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 간단하지만 영양가 높은 식단이었습니다. 6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종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밤에 소변 보러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야 몸이 다시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네요. 부산에 사는 72세 부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손주가 오는 날이면 늘 치킨과 소시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손주를 위해서라지만 사실은 함께 드시는 양이 더 많았습니다. 술은 전혀 드시지 않는 분들이었는데 다음 날이면 종아리가 탱탱하게 붓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손주 보고 나면 몸이 안 좋아요 하시길래 자세히 여쭤봤더니 가공육 때문이었습니다. 손주가 일주일에 2번 방문하셨는데 그때마다 몸이 힘들어지셨던 겁니다. 가공육을 특별한 날에만 드시고 평소에는 오븐에 구운 닭고기와 신선한 채소로 식탁을 바꾸었습니다. 한 달 만에 부종이 줄고 수면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손주 보는 게 기다려져요. 전처럼 다음 날 힘들지 않으니까요 하시더군요.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김밥을 좋아하시던 76세 어르신이었습니다. 점심마다 김밥 한 줄을 드셨는데 늘 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한 줄이니까 괜찮겠지 하셨지만 매일 먹다 보니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김밥 한 줄에도 나트륨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무지, 햄, 김밥용 김에 들어간 소금까지 합하면
1000mg이 훌쩍 넘습니다. 거기에 간장을 찍어 드시면 더 늘어나죠. 햄 대신 닭가슴살이나 참치를 넣은 김밥으로 바꾸었습니다. 단무지도 빼고 오이와 당근으로 대체했습니다. 2달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하시더군요. 가공육의 진짜 문제는 나트륨만이 아닙니다. 아질산염, 질산염 같은 첨가물도 문제입니다. 이 물질들은 고기의 색을 예쁘게 유지하고 보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 넣는데 체내에서 발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간이 이를 해독하지만 나이가 들면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가공육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라벨을 읽으십시오. 나트륨이 500mg 이하인지 확인하십시오. 아질산염, 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공육을 드시는 날은 반드시 채소를 2배로 곁들이고 물을 1컵 더 마셔야 합니다. 채소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돕고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걸 도와줍니다. 대신 삶은 달걀, 두부, 닭가슴살, 흰살 생선 같은 자연 단백질을 늘려 보십시오. 몸은 금세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2번째, 튀김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각종 튀김. 한번 먹으면 멈추기 어려운 맛이죠. 바삭바삭한 식감, 고소한 기름 맛. 그러나 이 음식들이 나이 든 혈관에는 엄청난 짐이 됩니다. 기름은 고온에서 가열되면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와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있어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은 딱딱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외식할 때 먹는 튀김의 기름입니다. 식당에서는 비용 때문에 기름을 자주 갈지 않습니다. 같은 기름에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튀김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름은 계속 산화되고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부부는 손주가 오면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한 달에 4번 정도였습니다. 술도 전혀 드시지 않았는데 치킨을 먹은 다음 날이면 발이 퉁퉁 붓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러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치킨이 문제였습니다. 치킨 한 마리에는 약 1000칼로리가 넘는 열량과 함께 엄청난 양의 포화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서 발암 물질도 생성됩니다. 저는 치킨을 한 달에 2번으로 줄이고 대신 오븐에 구운 닭다리와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기름을 거의 쓰지 않고도 바삭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2달 뒤 재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부종도 사라지고 밤에 자다 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손주가 와도 걱정 없어요. 오븐에 구운 닭고기가 더 맛있다고 하네요 하시더군요. 전주에 사는 76세 할머니는 시장에서 파는 튀김을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야채 튀김, 고구마 튀김, 김말이. 시장 튀김이 제일 맛있어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시장 튀김은 기름을 오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은 기름에서 튀긴 것도 많죠. 속이 더부룩하고 손발이 무거웠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없었습니다. 튀김을 줄이고 대신 생선을 구워 드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소화가 편해지고 아침 피로가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78세 어르신은 돈가스를 좋아해 일주일에 3번은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돈가스를 한 달에 1~2번으로 줄이고 닭가슴살 구이와 샐러드로 바꾸었습니다. 3달 뒤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계단도 문제없이 오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튀김의 또 다른 문제는 칼로리입니다. 같은 닭고기라도 삶으면 100g당 165칼로리인데 튀기면
290칼로리가 됩니다.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데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체중이 쉽게 늘고 각종 성인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튀김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하십시오. 부득이하게 외식으로 드신다면 기름을 자주 갈아주는 집을 고르시고 양을 줄이십시오. 한 접시를 다 드시지 마시고 절반만 드세요. 튀김을 먹은 날은 국물과 짠 반찬을 줄이고 채소를 2배로 드셔야 합니다. 특히 튀김옷보다는 속 재료가 중요합니다. 닭가슴살, 흰살 생선, 새우 같은 담백한 재료가 더 안전합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튀김은 포화지방이 많으니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냉동 가공식품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십니다. 간편하고 보관도 쉽고 요리 시간도 짧죠. 냉동 볶음밥, 냉동 만두, 냉동 도시락. 전자레인지에 몇 분만 돌리면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 나트륨과 지방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짠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실제로는 매우 짠데도 간이 딱 맞네 하고 느끼며 드시는 겁니다. 대구에 사는 76세 어르신은 하루 한 끼를 냉동 도시락으로 드셨습니다. 편하잖아요. 데우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성분표를 보니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의 60%를 넘었습니다. 한 끼에 말이죠. 혈압이 높아지고 손발 저림이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신발이 작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염 제품으로 바꾸고 신선한 채소와 물을 반드시 곁들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주말에 한 번에 요리해서 소분해 냉동하는 겁니다. 밥을 한 번에 많이 지어 한 끼 분량씩 냉동하고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 냉동합니다. 고기도 양념해서 한 끼 분량씩 냉동해 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판 냉동식품보다 훨씬 건강하고 나트륨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2달 만에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해보니 더 맛있고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하시더군요. 서울에 사는 76세 할머니는 냉동 볶음밥을 즐겨 드셨습니다. 조리 시간은 짧았지만 나트륨과 기름이 많았습니다. 한 봉지에 나트륨 1800mg, 지방 25g, 거의 하루 권장량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2~3달이 지나자 혈압이 오르고 위가 더부룩했습니다. 냉동 볶음밥 대신 직접 밥을 지어 채소를 볶아 드시게 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속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냉동식품을 고를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트륨이 500mg 이하인지 보셔야 합니다. 지방도 10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첨가물도 적을수록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주말에 직접 밑반찬을 소분해 냉동해 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냉동 음식을 드시는 날은 국물과 젓갈, 라면은 피하시고 반드시 물을 300ml 이상 더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 면과 떡과 빵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식탁에서 뺄 수 없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아주 평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위험해지는 음식들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침 분비량입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을 촉촉하게 만드는 물이 아닙니다. 침 속에는 아밀라아제 같은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음식을 씹을 때부터 이미 소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침이 부족하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 위로 넘어갑니다. 특히 면이나 떡, 빵 같은 음식들은 성질상 덩어리로 뭉쳐 있기 때문에 침과 충분히 섞이지 않으면 그대로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 결과 위에서 소화가 더디게 되고 위에 오래 남아 있으면서 더부룩함과 체기를 유발합니다. 반복되면 위 기능 자체가 약해집니다. 위가 과부하 상태에 노출되면서 위산 분비도 줄고 위벽도 약해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인천의 74세 어르신은 저녁마다 라면 반 봉지를 드셨습니다. 나는 반 봉지만 먹으니 괜찮아 하셨지만 문제는 국물이었습니다. 라면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드셨습니다. 나트륨과 포화지방, 그리고 소화되지 않는 밀가루가 그대로 몸에 부담이 된 겁니다. 그분은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소화가 안 돼 자다가 깨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단순했습니다. 면을 훨씬 오래 끓여서 부드럽게 하시고 국물은 절반 이상 반드시 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과 오이채 같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게 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속쓰림이 사라지고 밤에도 깊이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하시더군요. 수원에 사는 77세 어르신은 떡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명절뿐 아니라 평소에도 냉동떡을 꺼내어 아침 대용으로 드셨습니다. 떡국, 떡볶이, 가래떡. 하루에 한 번은 떡을 드셨습니다. 문제는 떡이 찹쌀로 만들어져 원래 소화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알고 보니 떡을 큰 덩어리로 잘 씹지 않고 삼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떡은 반드시 작게 썰어서 천천히 오래 씹어야 합니다. 제가 작은 크기로 썰어 드시라고 하고 반드시 따뜻한 차나 국물과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후 체하는 증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빵은 부드러워 보여도 사실상 밀가루 덩어리입니다. 게다가 기름과 설탕이 함께 들어있어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경기도에 사는 77세 어르신은 식사 대신 빵과 커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처음엔 간단하고 좋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위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위 점막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딱딱한 빵 대신 부드러운 식빵이나 카스텔라 같은 빵을 소량 드시고 반드시 우유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빵만 드시지 말고 삶은 달걀이나 샐러드를 곁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속이 훨씬 편해지고 기운도 회복되었습니다.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 안 되는 거였네요. 이제 제대로 식사하니 몸이 달라요 하시더군요. 면을 드실 때는 오래 끓여야 합니다. 면이 부드러워질수록 소화가 쉽습니다. 떡은 반드시 잘게 잘라 천천히 씹으십시오. 빵은 부드러운 종류를 선택하고 우유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십시오. 양은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젊을 때 드시던 양의 절반이면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음식을 드신 뒤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최소한 30분은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가 진행된 뒤 몸을 늘릴 수 있습니다. 5번째, 공복에 먹는 생마늘입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에도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생마늘 한 쪽씩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젊을 때는 위 점막이 두껍고 튼튼해서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막은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이때 공복 상태에서 생마늘을 먹으면 알리신이 위벽을 직접 공격해 속쓰림, 위염, 심하면 위궤양까지 일으킵니다. 부산의 77세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복에 생마늘 한 쪽을 드셨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요 하시면서요. 한 달쯤 지나자 속쓰림과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내시경을 해보니 위 점막에 염증이 생겨 있었습니다. 곳곳에 작은 출혈점도 보였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생마늘을 끊고 반드시 익혀서만 드시라는 것이었습니다. 볶음 요리나 찜에 넣어 익히면 알리신의 자극은 줄어들면서도 건강 효과는 유지됩니다. 불과 2주 만에 속쓰림이 사라지고 식사 후 답답함이 없어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78세 여성분은 건강 정보를 듣고 아침마다 생마늘 3쪽을 공복에 드셨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해서요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속이 화끈거리는 느낌이었는데 곧 위가 쓰리고 체중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니 위염이 심해져 있었습니다. 출혈도 있었습니다. 생마늘을 완전히 끊고 대신 구운 마늘과 익힌 마늘을 식사 후에 소량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 한 잔과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2달 뒤에는 체중이 회복되고 위염도 호전되었습니다. 건강하려다 오히려 병을 키웠네요. 이제는 제대로 알고 먹어요 하시더군요. 강릉에 사는 75세 어르신은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혈압을 더 낮추고 싶다며 매일 아침 생마늘을 추가로 드셨습니다. 어느 날 어지럼증이 심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혈압이 너무 낮아져 있었습니다. 마늘 자체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약과 함께 복용하다 보니 과도하게 떨어진 겁니다. 쓰러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약과 마늘을 동시에 조절해 드리면서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은 특히 생마늘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늘은 좋은 음식이지만 반드시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공복에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둘째, 마늘은 반드시 익혀 드십시오. 셋째, 꼭 생으로 드시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식사 후에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십시오. 넷째, 양을 줄이십시오. 하루에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6번째, 포드맵 식품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포드맵이란 발효성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특정 음식군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과, 배, 수박 같은 과일, 양파와 마늘 같은 채소, 콩류, 밀가루 음식 등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음식들을 잘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 속의 세균과 효소들이 활발해서 포드맵 성분을 문제없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장내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특정 효소의 분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사과 1개, 콩 1그릇이 나이가 들면 배에 가스를 차게 만들고 설사나 복부 팽만, 심하면 탈수까지 유발합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74세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배가 빵빵하게 부풀고 설사가 잦아졌습니다. 병원을 여러 곳 다녔지만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아침 사과 1개를 드셨고 저녁에는 양파와 마늘이 들어간 음식을 자주 드셨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던 습관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사과를 하루 반 개 이하로 줄이고 껍질은 반드시 벗기라고 했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충분히 익혀서만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열흘 만에 복부 팽만과 설사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줄 몰랐어요. 몇 달 동안 고생했는데 하시더군요. 대구에 사는 79세 남성분은 건강을 위해 매일 콩을 삶으셨습니다. 검은콩, 서리태, 병아리콩을 다양하게 드셨습니다. 콩이 몸에 좋다잖아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답답하고 방귀가 자주 나오며 배가 묵직하게 아팠습니다.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었지만 원인은 콩이었습니다. 콩은 발효성 당류가 많아 장에서 잘 분해되지 않으면 가스를 크게 만듭니다. 저는 콩을 드실 때 반드시 하룻밤 충분히 불리고 삶은 물을 버리고 새 물로 다시 삶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양을 줄이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불편한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78세 여성분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국수, 칼국수, 빵, 과자를 자주 드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소화 불량이 잦아지고 배가 쉽게 부풀었습니다. 밀가루는 장내에서 발효되며 가스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대신 쌀과 현미, 고구마, 감자로 대체하니 소화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포드맵 식품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양을 줄이고 조리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과는 반개 이하, 껍질은 벗기십시오. 배와 수박도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와 마늘은 반드시 익혀 드십시오. 콩은 불리고 삶은 물을 버린 뒤 새 물로 다시 조리하십시오. 밀가루 음식은 가능한 줄이고 쌀과 감자, 고구마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런 음식을 드신 뒤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볍게 산책해 장운동을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7번째 음식은 아주 익숙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바로 쌍난 감자입니다. 감자가 위험하다고요? 감자는 건강식품 아닌가요?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감자는 영양이 풍부하고 좋은 음식입니다. 칼륨도 많고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관하는 과정에서 싹이 나거나 초록색으로 변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감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천연 독소입니다. 햇빛을 받거나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고 그 주변에 솔라닌이 집중됩니다. 젊을 때는 간이 솔라닌을 잘 분해하지만 어르신들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어 제대로 해독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감자를 먹어도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노년층은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폭통과 구토, 설사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 손발 저림, 말이 어눌해지는 신경마비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80세 어르신은 된장국에 싹이 난 감자를 넣어 드셨습니다. 아깝잖아요. 싹만 떼면 되는데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났습니다. 체한 것 같네 하고 넘기셨는데 몇 시간 뒤에는 손발이 저리고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119를 부르셔서 병원에 가니 솔라닌 중독으로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피했지만 그 뒤로는 싹이 조금이라도 난 감자는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셨습니다. 그 후 같은 증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8세 여성분은 감자를 껍질째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껍질에 영양이 많다잖아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보관하는 과정에서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했는데도 그냥 드셨습니다. 몇 번은 괜찮았지만 어느 날 심한 폭통과 구토를 겪었습니다. 솔라닌은 껍질과 껍질 바로 아래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감자는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햇빛을 받으면 금세 초록색으로 변하고 솔라닌이 늘어납니다. 가능하면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싹이 조금이라도 났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아까워서 하시는데 아깝다고 먹었다가 큰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가 감자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껍질째 드시는 습관도 바꾸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껍질은 벗기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초록색 부분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감자는 통째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가공육, 튀김 음식, 냉동 가공식품, 면과 떡과 빵, 공복에 생마늘, 포드맵 식품, 그리고 쌍난 감자. 이 7가지 음식은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와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독으로 변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인했습니다. 70대, 80대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몸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단 한 가지만이라도 줄이고 대체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햄 대신 달걀, 라면 국물은 절반만, 사과는 반 개만, 감자는 싹이 났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 본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합니다. 식습관을 바꾸면 혈압이 내려가고 부종이 사라지고 소화가 편해지고 밤에 숙면할 수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음식을 바꾸자 놀랍게 사라졌습니다.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냉장고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음식이 있다면 하나씩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더 건강한 대체 음식을 채워 넣으십시오. 가공육 대신 자연 단백질을, 튀김 대신 구이를, 냉동식품 대신 직접 만든 음식을, 생마늘 대신 익힌 마늘을, 포드맵 식품은 양을 줄이고 조리법을 바꾸어 쌍난 감자는 과감히 버리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가족과 친구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내가 오늘부터 줄일 음식 하나, 대신 선택할 건강한 음식 하나를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